교수님, 내달 그러니까 11월 15일 선거법 재판, 네. 또 25일 위증교사 재판. 네. 그러니까 이재명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달 그렇죠. 아닙니까? 네.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최대의 위기를 맞는 이른바 11월 위기설의 네. 핵심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이 얼마나 거기서 선고가 내려질까 이런 것들이 최대의 관심사고, 그렇죠. 또 거기서 이재명이 치명상을 입을 정도의, 말하자면은 2027년 대선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도 선고가 나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마침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일부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법원 행정처로부터 받아가지고 언론한테 이렇게 리리스를 했어요. 제공을 했어요. 원래 국감이 열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이 자료도 제출받아서 좀 터뜨리고 국감장에서 이른바 스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런 자료 경쟁도 엄청나게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은 하나는 위증교사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그러니까 올 8월까지 오고 지난해 것도 오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선거법도 올 8월까지 오고 지난해 거가 나와 있었죠. 우선 위증교사는 어느 정도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1심 법원이 이제 위증교사, 증거인멸이라든가 위증교사는 범죄 이제 56%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를 했는데 집행유예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1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또 63%의 벌금형 이상 유죄를 선고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 공직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하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습니까? 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행정처가 이제 장동희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인데,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 이중 증거인멸 사건 419건이 선고됐는데요. 그 중에 징역형, 금고형을 포함하는 자유형이죠. 이게 234건인데, 이 특이한 건 뭐냐면 이 기소 사건의 무죄가 되는 거는 10%에 그쳤다. 아, 10%. 무죄. 무죄 받을 확률은 그렇죠. 10%뿐이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 연간의 어떤 그 1년간의 추산으로 보면 이 무죄 취지로 선고된 건 1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징역형이나 금고형인데, 사실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1심 법원에서 특히 공직선거법 선고한 거는 222건인데, 이 자유형이 이제 25건, 벌금형 이상 유죄 선고비 60%를 넘어갔다. 이제 이런 그러네요. 거고, 이것도 역시 벌금형이라는 것은 뭐 100만 원 이상을 그렇죠. 대부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무죄 60%나 되잖아요. 그렇죠. 무죄 선고가 22건으로 역시 이것도 이제 10% 미만에 이제 그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이고 그다음에 이중교사 사건이 11월 25일날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1월 15일날 선고에 이어서 이중교사 사건 11월 25일날 선고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조인의 의견이 사실 상당히 좀 갈리긴 해요. 이것도 진영 논리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근데 장동혁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판사 출신인데, 그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이런 어떤 그 공직선거법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위증교사는 상당히 중한 처벌을 받는 게 상례다. 이렇게 해서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한 그 파급 효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이 항소를 하거나 뭐
상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1심에서 만약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하면 이게 특별한 경우 예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까지 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11월 25일 날 이준교사 사건, 11월 25일 날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두고 보는, 특히 이제 우파 진영이나 보수 진영에서는 더더욱 초미의 관심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혐의라든가 그동안 이 나온 자료 통계 등에 비춰보면은 선거법에서 구형 2년, 위증교사에서 3년형을 구형한 것은 절대 과하지 않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더라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의 그런 직위라든가 영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우선 죄질이 상당히 중헌데다가 무슨 반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혜택을 엄청나게 봤어요. 네. 선거법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죄가 받아가지고 경기지사직을 그대로 유지를 했고 그 후에 대선 후보로도 나왔고 당대표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큰 특혜를 받은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위증교사 뭐 선거법에서도 뭐 2개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김문기 씨 모른다든가 또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에 4단계 이렇게 상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명백하고, 위증교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진성 그 수행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이런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위증을 했다는 걸 법정에서 시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법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전의 정이 없다. 예. 그리고 범행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본인이 분명히 범죄라는 게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판사가 재판 기록을 통해서라든가 관련 증언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신문을 통해서 이 획득한 유죄 취지가 인정이 되는데 당사자인 피고인이 계속 범행 사실 부인하고 그다음에 변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 뭐랄까 이 반성, 소위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하는 법률 용어인데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뻔뻔함, 이런 부분들이 판사에게 읽혀진다라고 하면 판사는 검사 구형에 걸맞는 그런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영장이 청구됐을 때 2가지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주의 우려, 그 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이렇게 되는데, 명백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르고 계속 부인한다고 하는 부분은 향후에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1심에서 상당히 이 중한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8일 날에도 박경규 아산시장에 대한 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데, 이분이 지난 2022년 6일 지방선거 때 이 아산시장으로 나와갖고 당선이 됐는데, 그 당시 오세연 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 혐의예요. 네.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허위 매각했다. 이런 그 성명서를 낸 모양이에요. 네네. 성명서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성명서 중에 하나가 들어있어서 그게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선거법 위반인데 당선 무효형 1,500만 원을 네. 2심까지 받았어요. 그렇죠. 그럼 엄청나게 중하게 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그 자치단체장 선거라고 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는 부분은 관내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비중 있게 전달이 되고 네. 또 굉장히 비판하는 그 유권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사실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선고를 받았다. 여기는 1,500만 네, 원을 받아버렸어요. 1,500만 원이면 굉장히 중한 그 허위사실 공표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그대로 확정이 되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유출을 해보면
뭐 검사의 구형이 2년 3년이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명확한 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판주의에 입각한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관련한 증거가 채집이 된 게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판사가 어떤 경우라도 이게 가벼운 선고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 1심이든 또 유증교사든 두 개 다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정도 중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관측이고 적어도 네. 하나 정도는 반드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동안 탄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 입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유정자가 네.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못하면은 징치를 하든가 그것도 안 되면 끌어내려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끌어내린다는 게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외에는 탄핵이죠.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탄핵의 군부를 계속 짚히고 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그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만약에 현실화된다고 하면 급격하게 국민들 여론이 이제 나빠질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그 대법원까지 있다고 하더라도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모면하는 방법은 뭐냐? 현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자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국민들로부터 이제 상당히 인식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법부에 대한 이 재판 지연 전략도 같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거양득의 어떤 전략으로 삼아서 이 탄핵의 군부를 계속 짚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야수 이빨을 드러낸 것이고 네네.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우회적으로는 얘기했지만 탄핵으로 좀 거리를 둬서 이게 자칫하더라도 또 역풍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또 의원들 입장에서 이렇게 탄핵 얘기를 했고 그것은 당론하고는 무관하게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었는데 뭐 탄핵의 밤 그 강덕 의원 했을 때도 그렇게 근데 이제 본인이 했죠. 직접 이 얘기를 한 거고 거기다가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이죠. 수석 최고위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하는 직권본부까지 지금 꾸렸지 않습니까? 직권본부 꾸렸다. 이제 언제든지 우리 무너뜨리면 바로 집권할 수 있다. 국민들 안심하세요. 우리가 다 이렇게 정책도 준비하고 또 인재풀도 만들고 조직도 다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 언론에 보도되긴 했습니다만. 그래요? 그 이쯤이면 지지율이 이 정도면 내려올 때도 됐지 않았느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점립 가경이라고 하죠. 그 탄핵의 군불에서 점점 이 구체화 해가는 이런 플랜을 지금 보이는 액션도 취하고 이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장동혁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1월 두 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판례에 비춰 보면 그렇다는 거죠. 60% 이상 아닙니까? 선거 통계가 60% 이상 유죄가 60 플러스 알파예요, 지금. 자유형이고. 그 다음에 무죄 취지가 이제 10%대, 10% 미만이나 10%대에 그친다고 하는 통계.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눈여겨볼 만하고, 역시 그 장동혁 국힘 수석 최고위원은 또 판사 출신이고 스마트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뭐 한동훈 대표 최측근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 오금이 떨릴 얘기인 것 같습니다.